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경기도 부동산 사이클 분석 및 대장 아파트 가격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KB 통계 기상도 그리고 리치고를 통해서 부동산 사이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통계 기상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하락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10%초. 오늘 방송할 경기도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하락해 물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락세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이것을 기상도를 통해서 통계 보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지금 하락 중인 것은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오늘 방송할 경기도 지역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현재 급락 상태에서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한 주 사이에 다시 하락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역시 현재 보면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4,093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완만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매수 우위 지수가 18.1밖에 안 됩니다. 결국 매수자에 비해서 매도자가 훨씬 많은 그러한 상태이죠. 매수자가 100이 넘어야 매수자가 더 많은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KB에서 제공하는 이런 주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열로 보셔도 먼저 매매 증감 엑셀 시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42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42개 시군 전체가 현재 매매가 추이가 파랗게 주별로 계속 물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더 심각한 것은 전세라고 했습니다. 더 진한 파란상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전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치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치고 사이트 상으로 보셔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소득 대비 저평가 상태에서도 지금 여전히 거품이 많이 껴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다?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69.9%, 즉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58.7%. 그래서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주도 지금 올해 2023년, 24년 역시 전체적으로 평균보다는 입주 물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분양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한 2022년부터 서서히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현재는 한 8,000호 정도가 경기도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이 한 13,700건 정도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2월 기준으로 3월은 아직 통계가 다 안 났으니까요. 2월도 아직은 사실은 완벽하게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30일 내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2월 현재 8,700건 평균이 한 13,000 되니까 아직은 그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2월 달에 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도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도 사이클상으로는 지금 하락장의 급락은 멈추고 이제는 침체기 초입에 접어드는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무주택자,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좀 자본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대출이 없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꼭 이 시점에 나는 직주 근접 또는 직장의 원인 또는 아이의 학업 문제로 꼭 내 소유된 집에서 할 거야 하는 분들의 경우, 또는 좀 더 자본의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분들만이 지금 살 수 있는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저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저점은 신의 영역이지만 저점 언저리는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해만 한다면 누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저금리,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와 같은 그러한 부양책이 나와야 하고요. 대출도 지금보다 좀 더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일부 실수요자들이 많이 동참해서 그로 인해서 약간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만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반등 또는 상승은 어림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세가가 너무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여전히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다소 늘었지만 평균가에 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가 다 한참 못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꼭 아셔야겠습니다. 자, 언제 바닥을 치나요? 지난 서울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세가율이 최소 60% 넘어야 되고요.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가 넘어야 합니다. 60%는 서울 기준이고요. 경기도는 그보다도 더. 왜냐하면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적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소유자도 적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이 5, 6천 건, 경기도는 적어도 13,000건은 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한 3개월 이상 이어져야 하는 거고요. 특히나 다주택자가 대거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력한 대중심리적 지표가 있습니다. 즉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바로 저점 언저리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지난 2014년 14년부터 부동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22년까지 약 8년간 상승을 했는데요. 14년, 15년은 물론이고 16년도에도 일반인들은 잘 몰랐어요. 상승한다는 사실조차. 17년도가 돼서야 서서히 대중적으로 널리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16년, 17년부터입니다. 14년, 15년 그 완만한 상승기 때, 회복기 때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관심을 안 갖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때 집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도시락 싸들고 말렸고요. 저런 미흡치은 놈, 바보, 그런 소리 들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튜브 모든 방송에서 저점 언제입니까? 언제쯤 반등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걸 안 물어봐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지금 사면 안 되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 말들이 유튜브에서 저변에 깔릴 때 그때가 봐도 바닥 언저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사시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신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도. 제가 경기도 부동산의 불편한 진실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 전국적으로
입지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그 입지는 그 입지를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격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의 모든 시군구, 경기도의 42개 시군구를 세분한 겁니다. 세분해서 42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입지를 줄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1등부터 42등까지 1등 과천시부터 42등 연천군까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줄 세우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불편하죠. 그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 누군가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A그룹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성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남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우리 이 중에서 안양시, 동안구를 빼고는 우리가 지난 규제 지역에서 가장 늦게 해제된 곳들이죠. 소위 경기 빅5. 그리고 안양시가 사실은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중에 동안구만 치면은 광명시보다도 한 끗 위에 형님입니다. 실제로는. 자, 그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자, A그룹의 경우에는 평당가 2,3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시군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락장을 맞아서 다소 내려왔습니다. 자, 2,300만 원 이상이 되겠고요. 이 B그룹의 경우에는 성남시 중원구, 구리시, 의왕시를 비롯해서 부천시까지가 해당됩니다. 자, B그룹의 경우에는 평당가 1,7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C그룹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구부터 시작해서 광주시 그리고 의정부시까지가 포함되고요. 평당가는 1,2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인시 처인구부터 연천구까지가 D그룹에 속한다고 저는 시세, 입지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 그룹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갈아타기를 하실 때도 위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잘 가시질 않죠. 그죠? 만약에 경기도 내에서 이동을 하셔야 된다면 그룹 내에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자기 주변이라도 뭐 직주 근접이라도 그 위 단계에 있는 단계로 가급적이면 이동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기도 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A그룹, 경기도에서는 A그룹이 서울에서는 사실은 B, C그룹에 속합니다. B, C, D가 다 있어요. 과천은 경기도 서울의 B그룹에 속하고요. 성남시 분당구가 서울의 C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서울의 D그룹 정도의 평당가예요. 역시 평당가 입지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 A그룹에 속하는 그룹이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래도 1순위로 경기도 내에서는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 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지역들이 왜냐하면은 그래도 서울과 함께 상승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즉 투자 수요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2, 3회 정도의 상승 에너지가 회전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된다는 것 꼭 아셔야 하고요. 또 하나, 그래도 나는 좀 더 넓히고 싶어요 할 때는 B그룹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 평당가가 1,7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약간 상회합니다. 즉 B그룹까지가 경기도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평균 이상에 투자를 하셔야 가장 보수적으로 그래도 내가 투자했을 때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물론 C그룹, B그룹 중에서도 똘똘한 아파트,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에 투자하신다면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C그룹, D그룹 사실 때는 먼저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래. 그 목적을 크게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르면 좋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C그룹, D그룹 중에서는 지역별로는 꼭 아주 유망한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동탄2,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 같은 곳은 삼성, 지축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서도 다산, 가장 대장 지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파주 같으면 운정, 평택의 고덕 신도시. B그룹이지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파주시는 운정, 왜? GTX A 노선 때문이죠. 운정, GTX A 노선 닿는 지역만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 그래도 어쨌든 A그룹이 최우선시, 그리고 B그룹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A그룹 외에는 타이밍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그룹은 그래도 우리 서울과 함께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2, 3회 정도. 그러니까 지난 장으로 이번 상승장을 비교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 17년, 18년에 1차 급등이 있었고 20년, 21년에 2차 급등이 있었습니다. A그룹은 전체가 다 똑같은 패턴을 가졌어요. 하지만 B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그렇게 두 번의 상승 급등기를 다 가졌고요. B그룹 이하, BCD그룹은 21년 한 번만 급등기를 가져왔다는 점. 그래서 20년, 21년은 어떤 급등장이었죠? 코로나 유동성에 의한 급등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다음 상승장에서는 그와 같은 급등은 없을 수도 있다. 약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상승장에서의 그런 급등, 20년, 21년에 그와 같은 급등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세 번째가 입지, 그러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TV에서는 그래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 경기도 42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추이를 매월 업데이트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3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1155개 똘똘한 아파트, 이 중에 재건축 190개 아파트를 선정했었고요. 자, 서울에 374개, 경기도 437개, 인천에 89개, 지방에 255개입니다. 지금 3월 달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서 한 13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광역시까지 다 하면요. 자, 그래서 3월 현재 가입하시면 연회비 6만원, 월 5천원씩 쓰기고 매월 1,000원씩 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씩 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입하실수록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 꼭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처럼 전국의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 즉 똘똘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또 주거 상담에 대한 1대1 컨설팅도 역시 1년에 1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매수에 관한 컨설팅도 별도로 1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가TV는 구독만으로도 여러분들 편하게 안전하게 부자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그러한 TV라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처럼 과천시부터 해서 전체 42개 시군구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또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굳이 확대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좀 큰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집에 스마트 TV로 보시면은 그래도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42개 시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매달 하고 있다는 것, 가격 추이, 전세가 추이도 다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23년 3월 사이클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년 3월에 벌써 555개 아파트로 늘어났습니다. 한 100개 이상 늘어났죠. 지난달에 비해서. 매월 조금씩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파랗다.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다 파랗다. 그래서 완연한 하락장, 부동산 사이클상에서는 하락장의 후반기인 지금 침체기 초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지난 경기도 과천시가 여전히 1위, 분당구가 2위고요. 이번 달에 좀 손님바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군포시가 13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 팔달구도 역시 한 단계 올라섰었고, 동구가 두 단계가 떨어졌었네요. 그런 식으로 좀 변화도 있고요. 같은 그룹핑, 입지 그룹핑 내에서는 좀 그래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조금씩 평단가 하락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단계가 좀 다르게 돼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는 여전히 하락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입주 물량도 보시면은 지금 지역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유효 수요에 비해서는 약간 더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보시면 수정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도 지금 올해 내년은 계속해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팔달구도 굉장히 많네요. 팔달구도 올 한 해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장안구도 올해 내년 다 같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용인시 처인구도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양평군도 물량이 많네요. 양평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도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올해, 내년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이런 빨갛게 돼 있는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실수요를 2년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평군 마찬가지고요. 여주시, 연천군 다 지금 공급이 많습니다. 자, 이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3년 3월 경기도 대장아파트, 그러니까 35평 이하의 9평 이하 아파트의 대장아파트를 각 시군구별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과천시의 경우에는 주강동에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 가장 고가를 찍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21억이었고요. 자, 과천 이브필드 중앙동 외에는 원문동에 있는 과천 이버필드가 21억 9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지금 매매 시세를 보시면은 먼저 위치를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 원도심이죠. 중앙동에 지금 푸르지오 서밋 원래 1단지가 예전에도 가장 비싼 그러한 단지였고요. 지금도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싼 고가를 찍었죠. 자, 이 아파트 지금 33평 기준으로 봤습니다. 33평 기준으로 지금 최저가 고점 21억에서 최저가로 16억 5천 찍었었고요. 그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마지막 거래였었고요. 그 이후로 거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천 푸르지오 서밋은 과천역을 끼고 있고요. 유오필드가 또 하나 원문동 쪽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은 아파트였죠. 여기는 정부 과천 청사역을 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보시면은 지금 최고가 21억 9천 이후로 최저가는 10억 3천만 원 찍었었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34평 기준이네요. 자, 23년 1월에 최저가를, 그러니까 최고점 이후에 최저가인 10억 3천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16억에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약간 반등을 했네요. 1월에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 지역은 그러니까 거래가 좀 활발하진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성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같은 경우는 판교하고 분당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판교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판교 프로즈 그랑블이 가장 최고가 아파트이지만 대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9평 기준으로는 백현마을 2단지가 가장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21억. 그래서 과천하고 똑같죠. 역시 그래서 과천하고 판교는 지금 거의 동급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 21억을 찍었고 그 이후로 저가 거래는 없었고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현마을 2단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판교역에서 보시면 역시 뭐 2단지도 여기 현대백화점 그래도 슬세건이죠. 슬세건의 하나고 보평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백현말 휴먼시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 찍은 이후에 여기 2평이죠. 32평 같은 경우 고점 찍은 이후에 21억 찍은 이후에 20억 5천만 원 거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뭐 실제로는 거의 똑같은 거죠. 그 이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교도 지금 거래가 없다. 뭐 한편으로는 가격 방을 잘 하고 있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1년, 2년이 넘도록 거래가 없는 것은 좀 그래도 역시나 거래가 그냥 없다 하는 거 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시세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보다는 좀 낮게 나와 있죠. 18억, 19억 정도 현재 2단지 같은 경우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 산성이 가장 높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7억 1천만 원, 판교에 비하면 약 4억 정도가 낮게 거래가 되었었죠. 32평 경우에 1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로 가장 저점으로는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13억 5천만 원. 한번 소현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범몰 삼성으로 봤습니다. 자, 삼성 32평의 경우에 지금 13억 5천, 그러니까 17억 1천만 원 거래 이후에 13억 5천이 지난 23년 1월에 거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다소 반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5억 2천, 14억 4천, 가장 최근에는 23년 2월에 14억에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반등이 좀 됐다가 다시 또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시세로 보면은 14억 3천, 15억 9천 정도의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수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정구의 경우에는 창곡동, 즉 위례죠. 위례 창곡동에 있는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7억 3천만 원.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 아파트 경우에는 한 14억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이 원도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집주 근접에서 멀리 안 가실 경우에는 이렇게 위례 쪽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위치를. 먼저 위례 자연한 센트럴 자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남시 창곡동이 남미래역을 바로 끼고 있죠. 위례 자연한 위례 우리가 볼 것이 어디였죠?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여기 있네요. 자, 창곡동의 수정구 창곡동의 대장 아파트 되겠습니다. 자연앤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17억 3천만 원 이후에 13억 8천까지 찍었었고요. 역시 34평형 기준입니다. 13억 8천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직거래로 14천만 원 거래가 있는데 직거래는 저희 부가TV에서는 빼고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13억 8천 5백만 원 이후로는 작년 9월 이후로 거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도 거래가 좀 뜸한 현재 그 이후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세로는 한 13억 5천 그리고 14억 5천 정도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19.9% 정도 하락된 거니까요. 하락폭도 아직은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원도심 중에서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14억 1천만 원 찍고 현 저점에서 10억 언더로 내려갔습니다. 9억 1천만 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나 거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성역을 바로 끼고 있죠. 산성역 끼고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고요. 자, 이 아파트 역시 지금 몇 평을 기준으로 했었죠? 32평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32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언더로 거래가 돼서 9억 6,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소 반등되어서 10억에 거래되었다가 다시 또 9억 7천만 원, 9억 9,500만 원, 10억. 그러니까 10억 언더에서 대체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시세도 9억 5천 그리고 10억 5천 그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위례에 위치해 있는 하감동 그리고 하남시 하남시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신도시 쪽인 망월동 쪽 미사 신도시죠. 미사 신도시의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수성구보다도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죠. 롯데캐슬도. 그리고 위례 저쪽 미사 신도시 쪽에서는 미사 강변 골드 센트로 같은 경우 11억 9천만 원. 그래서 역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그 위에 9억 500만 원을 거래됐었네요. 역시 10억이 깨졌습니다. 10억 9억 500까지 거래됐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 여기 있죠.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9억 7,500만 원, 9억대 거래가 있다가 다소 반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2천, 10억 6천, 10억 6,500, 11억까지 계속해서 좀 반등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9억 5천 그리고 12억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사 신도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변 골드 센트로 한번 보시죠. 자, 미사 신도시까지 올라가 보시면 자, 미사 강변 골드 센트로는 미사역을 역시 끼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죠. 자, 이 아파트 35평 기준입니다. 35평 기준으로 지금 11억 9천이 최고가였고 그 이후로 9억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자, 9억 23년 2월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이 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 현재 시세로는 9억 3천, 하한가는 9억 3천, 상한가는 10억 3천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안양시 동안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평촌, 우리가 평촌 신도시로 하는 평촌,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각각 하나씩 제가 최고가 대장 아파트를 뽑아봤습니다. 평촌에서는 향촌 롯데 3단지 역시 학군가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이 아파트가 14억으로 최고가를 찍었었고 그 외 평촌 외에서는 관양동에 있는 평촌 도샵 센트럴시티가 2016년 그러니까 이쪽 평촌 인근에선 가장 그래도 신축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16년 이후로는 계속 최고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최고가를 10억 1천만 원 찍었었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촌은 과천 밑에 있죠. 그래서 과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평촌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냐 여기네요. 평촌역을 끼고 그죠? 여기죠. 자, 현대 자, 향촌 롯데 3단지 이쪽 아파트가 향촌 롯데 현대 4차, 현대 5차 그리고 현대 홈타운까지 학군가를 끼고 있는 이쪽 아파트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러한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최고가는 바로 이 향촌 롯데 아파트, 향촌 롯데 3단지가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이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14억 찍었고 10억 7,500만 원. 현재 11억 3천만 원 찍었다가 그 이후로 최저가 거래가 한 번 더 있었네요. 10억 7,500만 원에 최저가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또 거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11억 7천만 원 그리고 12억 6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촌 도샵 센트럴시티를 보겠습니다. 평촌 도샵 센트럴시티는 평촌역 위쪽에 있죠. 자, 평촌역 위쪽에 평촌 도샵 센트럴시티 보시면 34평 기준으로
자, 이 아파트 15억 1천만 원 찍고 최저가로 9억 8천 원 찍었었습니다. 자, 9억 8천 23년 2월 가격이고요. 그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세로는 보시면은 얼마다 11억 7,500만 원, 12억 6,5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약 6천만 원 정도씩 내려와서 거래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광명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광명시 역시 가장 그래도 재건축이 활발하고 가장 평당가가 높은 지역인 철산동, 그리고 그 외 지역 중에서는 광명동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산 내면 차이가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13억 5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자, 기타 광명에서는 광명 뉴타운 15구역이죠. 15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로가 12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광명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명은 평촌에서 서쪽으로 약간 움직이면 되죠. 서북, 약간 서북 쪽이죠. 자,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광명 여기 있죠. 개봉동 끼고 있습니다. 개봉동, 구로동과 바로 맞닿아 있죠. 자, 철산동 같은 경우에 철산을 의미한 자리가 가장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저기 철산역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산 내미한 자리 같은 경우는 철산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였고 지난 벌써 2009년에 재건축해서 입주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최고가 13억 5천 찍었다가 현 저가로는 7억 8천까지 내려갔었습니다. 7억 8천까지. 자, 그래서 7억 8천 거래되다가 다소 반등을 했죠. 8억 8천, 9억 5천, 10억 2천까지 거래가 상승되어 반등해서 거래가 되다가 가장 최근이 2023년 2월에 다시 또 내려간 8억 9천 원에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보시면은 약 8억 6천, 하한가는 8억 6천, 상한가는 10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 광명동의 이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아파트 광명 사거리역 쪽에 광명뉴타운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지금 1단지, 2단지, 지금 뭐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다 지금 분양 앞두고 있고요. 보시면 다시피 지금 15단지 같은 경우 여기죠. 센트레빌. 프루지오 센트베르. 프루지오 센트베르니까 이쪽이죠. 이쪽. 프루지오 센트베르 여기입니다. 자, 프루지오 센트베르 33평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역시나 최고가 13억 1,500만 원을 찍고 현저점 8억 8,500만 원에서 다시 8억 7 반등을 잠깐 했다가 그죠? 10억으로 반등했다가 8억 7,600, 8억 7천까지 작년 12월에 8억 7천까지 최저가를 찍었고 12월 이후로 거래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자, 그리고 이 아파트 34평을 제가 예를 들었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평 어쩐지 가격이 지금 34평이 없는데요.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로 제가 잘못 봤네요.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로 제가 아마 다른 아파트랑 지금 잘못 본 거 잘못 제가 비교한 것 같습니다. 이 광명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성남시 중원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여수동 분당하고 가장 붙어있는 여수동이 역시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1천만 원 찍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수동을 빼고는 원도심 쪽에서는 금강동에 위치한 이편은 세상 금빛 그랑 매장이 12억 7천만 원 정도로 최고가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센트럴 타운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자, 강남구 위쪽이니까요. 자, 여수동 여기죠. 바로 야탐역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센트럴 타운이 항상 중원구에서는 1등입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33평형으로 기준으로 역시 보시면은
13억 1천 찍고 그다음에 8억 8,500만 원이 최저가였습니다. 현저가로는 8억 8천만 원 찍고 약간 반등을 했었죠. 9억 찍고 9억 2천, 9억 5천 찍고 다시 약간 하락해서 9억 1,800만 원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23년 2월 달 거래였고요. 현재 시세로는 보시면은 9억 1,750만 원에서 10억 1,500만 원까지.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약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하락되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원두 심지어 금빛 그람 매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금 중원구에서는 하늘채 랜더스원 그리고 이 금빛 그람 매종이 양대 산맥이죠. 그리고 최고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금빛 그람 매종이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빛 그람 매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7천만 원까지 찍었다가 무려 7억 5천만 원으로 약 41%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41% 하락해서 무려 5억 2천만 원 가까이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락률이 컸고요. 현재 뭐 시세는 그다지 형성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제 7억 5천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3평형이니까 현재 비교되고 있는 32평을 기준으로 보면 약간 반등되어서 8억 4천에 가장 2월 달에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구리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 구리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8호선 올라가는 8호선이 지금 연장되어서 지금 이쪽으로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구리의 관문이죠. 신명. 자, 신명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문동. 자, 지금 8호선이 올라가서 지금 이쪽 교문동, 수평동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 신명 아파트는 바로 첫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8호선이 닿는 첫 역세권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 아파트를 예로 들겠고요. 아무래도 뭐 서울하고 잠실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보시면 35평형 기준으로 12억까지 찍었었습니다. 12억 찍었고 그 이후로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5평 기준으로 11억 7천 그리고 직거래로 11억 3천만 원 거래가 된 바가 있는데 직거래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이 아파트는 지금 줄다리기가 한창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시세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은 9억 7,500 지금 현저가보다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9억 7,500 11억 2천 사이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의왕시입니다. 의왕시에서는 뭐 우리 언론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지역이죠.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보시겠고요. 이 프로지오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16억 3천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덕원의 이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단계를 넘어섰어요. 중원구도 넘어섰고 광명시도 넘어섰고 안양시 동안구도 넘어섰고요. 하남시도 넘어섰고 성남시 수성구를 육박할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됐고 고가를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때 GTX A 노선이 한창 정말 뜰 때였죠. 그래서 화성 동탄 2하고 이 인덕원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월판선, 인덕원이 굉장히 교통호재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좀 떴던 그런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률로 또 한번 유명세를 탄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8억 4천까지 찍었었고요. 그래서 하락이 무려 7억 9천만 원에 하락돼서 48.5%나 하락되었던 그러한 단지입니다.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덕원이니까 역시나 과천 밑에 있는 것이죠. 안양 동안구보다도 사실은 살짝 동생이죠. 동생 쪽에 해당됩니다. 자, 인덕원역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걸어가기 사실은 뭐
무리는 있는데 한 15분 정도는 걸릴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자, 이 아파트 보시면 34평 기준으로 지금 8억 4천까지 찍었다가 최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10억 2천, 10억 5천, 10억 1,500, 10억 4,500, 10억 1,500에서 10억 한 초반대에 현재는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고정돼서 시세도 보시면은 지금 10억 그리고 11억 사이에서 여전히 시세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10억대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용인시 수진구로 가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진구의 같은 경우에는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성봉역입니다. 자, 이 아파트 14억 6천만 원 찍었고요. 한번 가볼까요? 자, 사실 좀 특이한 것이 용인시에서는 요 풍덕천동, 죽전동, 풍덕천동이 바로 동천동부터 해서 분당 다음에 가장 가까이 인접했기 때문에 사실 입지상으로는 동천동 쪽, 또 풍덕천동 쪽이 좀 더 상급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가장 고가 아파트는 바로 성봉역을 끼고 있는 신분당선, 그래도 급행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성봉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가장 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14억 6천만 원으로 최고가 찍었었고요. 자, 그러다가 지금 최저가로 8억 5천만 원을 찍었었고, 그래서 이 아파트도 41% 정도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6억 1천만 원이나 하락을 했는데, 현재는 다소 반등을 했죠. 11억, 10억 4천, 10억 5천, 10억 7천, 10억 9천 정도의 실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시세상으로도 보시면 10억에서 11억 5천 사이에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보다는 현저점보다는 다소 높게 반등되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원시 영통구까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이제 앞으로 멤버십 서비스 또 그룹 강의하는 스터디 멤버들 통해서만 함께 그러한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광교 중 S클래스가 역시 광교와 광교 외 지역으로 나눠서 봐야 되죠. 그래서 광교 중 S클래스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8억.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교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보다도 더 비싸요. 거의 분당급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광교 정말. 자, 그래서 광교 같은 경우에 광교 중 S클래스 같은 경우는 18억 찍었었고요. 그 이후에 11억 7천만 원. 그래서 한 35% 정도가 하락되어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광교 중흥 S클래스도 한번 가보시죠. 자,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이쪽 광교 중앙역에서는 약간 아래쪽에 있죠. 입지상으로는 사실 역세권은 아닙니다. 초역세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고가를 찍고 현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35평 기준으로 지금 최고가 18억 이후에 11억 7천만 원 이후에 역시나 반등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천, 최근에 보면 13억 천, 13억대 거래가 굉장히 많죠. 13억 천, 13억 7천, 13억 5,500, 13억 3,500, 그리고 13억 9천까지 13억 초중반,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12억 5천 그리고 14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뭐 변동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교를 제외하면 사실은 11억 4천 역시나 그냥 입지상의 그러한 정도에 맞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 망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통이 11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영통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망포동이죠. 힐스테이트 영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자, 망포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 아파트 33평을 우리가 봤나요? 33평 기준으로 11억 4천, 7억 5천 5백입니다. 최저가가.
자, 7억 5,500이 23년 3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로 약간 반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 8천, 8억 9천에 지금 반등되어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8억 그리고 9억 3천 정도에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과 큰 변동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도 그래도 A 그리고 B 그룹 중에 일부,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10위권까지 살펴본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경기도 대장 아파트 비교를 했고요. 이처럼 대장 아파트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격의 기준선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장 아파트 비교를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천 또 역시 할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지방광역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